이재영 구단과 김기용 8단. 두 선수 중 8강에 진출할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될까요? 네, 지금은 이바둑 최대 승부처거든요. 김기용 8단이 이제 쭉 끼어가면서 상대 부치자 끼어가면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것은 후퇴를 시킨다면 이제 분명히 이제 이득인데 이쪽을 끊었을 때는 본인이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본다면 아까 이쪽으로 치는 것은 뭐 이렇게 이견하고 잡아도 이건 백이 망했습니다. 네, 이것은 되지 네. 않는 그림이고요. 반격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늘면은 여기에 잡으면 맞고 이쪽을 막아가면서 젖혀 있더라도 이거는 바꿔치기인데 중앙 잡을 수 있으면 백이 좋습니다. 이건 가능하고요. 여기 따라 막는 거 이렇게 두고 나갔을 때 묘하게 이쪽이 돌파가 돼요. 끼우면 이쪽 끊어서. 잡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느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재영 선수가 물러섰어요. 네, 그래서 쉽지 않다 보고 지금은 물러서면서 상대방의 의도대로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흙이 이쪽에 이제 호구를 친다든지 하면 이 건너붙이는 수가 해결이 돼버렸거든요. 뭐 이어서 둬도 되고요. 백도 건너가지만 붙여 진출한 자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막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백도 원하는 바를 얻기는 했지만 네. 흙도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는 욕심은 여기를 이렇게 차단을 하고 싶은 욕심은 들어요. 늘고 그래야 이 치중이 정말 강력해지거든요. 백도 이제 쉬어갈 텐데 이 쉬움에 이제 이 그물들이 좀 완벽하진 않습니다. 건너붙이는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쪽도 약간 이런 식의 빈틈이 좀 있고요. 강하게 둔다면은 흙은 막아가는 수를 선택할 겁니다. 노리는 대신 좀 더 보강을 강요하는 느낌인데요. 네, 이거는 여기에 막아서 이쪽 노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 두 점이 요석이니까 안 받으면 잡히죠. 한 칸 뛰더라도 끼워서 네, 촉촉수가 내죠. 이런 식으로 뒤로 돌려쳐서 그러니까 잡히기 때문에 요석이니까 일단 살려라. 살리면은 그때 뭐 있고 진출했을 때 이 교환이 그래도 나중에 이쪽 싸움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움을 주고 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도 좀 살리기는 싫은 형태이긴 하거든요. 연결한 것 자체가 너무 공배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건너간다든지 살린 쪽으로 가나요? 계속해서 근데 이거는 여전히 치중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 빼면 네, 못 살죠? 이을 수가 없습니다. 끊겨서. 네. 김용 8단은 뭐 이런 식으로 늘거나 이제 호구를 쳐서 뭐 이쪽을 둔다면 나중에 이쪽을 젖혀서 오히려 이 전체 대마를 반격하겠다. 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평범하게 둬서는 지금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격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 좀 알기 쉬운 변화보다는 좀 더 어지러운 쪽을 택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흑의 실내가 이제 좌상기, 좌하기, 우상기 또 우하기가 있으니까 거의 사기승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타협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반격을 통해서 국면을 뒤집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이지연 선수는 점점 바둑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북은 승부처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 중앙의 이 공방이 전부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네, 김기용 팔단 입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복잡한 전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네,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앞서 16강전 6번의 경기가 치러졌고요. 8강에는 6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이 탑랭커들이 진출을 했어요. 네, 자, 랭킹 1위 신진서 구단, 그리고 랭킹 2위 박정환 구단이 진출을 해 있고요. 랭킹 3위만 좀 탈락을 했네요. 네, 김지석 구단이 이제 네, 탈락을 했죠. 그 설현준 선수에게 막히면서 네, 좀 아쉽게 되었고요. 랭킹 4위 신민준 선수, 그리고 랭킹 5위 이동훈 선수까지 진출을 해 있고요. 나머지 두 선수는 상위 랭커들을 꺾고 8강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뭐 항상 상위 랭커가 이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만 네, 가끔씩 또 이변이 일어나는 법이고요. 그래도 재미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늘었는데 그런 뜻이죠. 여기를 막는 게 선수라면 느는 수는 정말 이상한 수예요. 근데 분명 약점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찔러서 직접 타격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찔러서 반격이 가능합니다. 이 흙이 잡히네요. 교환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이제 흙은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찝어서 노릴 수는 있어요. 이곳과 이곳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약점이 해소된 건 또 아니에요. 이지원 구단은 일단은 그쪽부터 돌을 보내고 있고 이쪽에 이제 막히면은 백 입장에서는 그게 전체가 다 안정화되니까 뭐 이쪽을 좀 나오면서 혹은 이렇게 두면서 뭔가 이쪽 전체와 중앙 이제 뛰어나가면서 이쪽 넉점을 반격하는 그런 것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의 턴은 이제 김기용 팔단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네, 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상기 대마와 중앙 넉점을 두고요. 네. 자, 인공지능 그래프 베개 수치도 꽤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부분의 공방전이 결국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집은 서로 간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흙 쪽이 조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거기를 찔러가네요. 물론 받아만 준다면 좋은데 받나요? 뭐 크기는 엄청 큽니다. 뚫어가면 다 잡히는 거라서. 자, 받았고요.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겠죠? 흙도 뭐 이제 안 있고 사실은 이쪽을 막아버리고 뚫을 때 이쪽을 뭐 크게 가져가는 막힘 자체로 이제 나중에 이쪽 전체와 이쪽까지 다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구상해 볼 수 있었는데 이지원 구단은 일단은 실리가 너무 크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다 참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그나마 나중에 나와서 끊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돌파와 치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백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다.
견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중앙은 백이 먼저 손을 향하게 될 텐데요. 자, 백이 한숨 돌렸다고는 하지만 좀 여전히 바쁜 느낌은 들어요. 네, 지금은 일단 실리적 우위가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득점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 이쪽 공방을 통해서 이거 잡으면 당연히 그건 백이 이기는 그림이고요. 못 잡아도 하변을 지우고 우변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만 나와도 그렇게 사기생이지만 큰 집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변 흑집 되고 우변 백집 되고 아니면 하변도 지워지고 우변도 지워지고 그런 식으로 쌍방간에 이제 나눠 갖는 그림이 되면은 그거는 기존 실리가 많은 흑쪽이 괜찮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더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게 좀 어려운 것이죠. 자, 무난한 한 칸 띠 네, 선택을 했습니다. 날일자 정도 행마가 괜찮죠. 네. 가볍고 백이 약점을 또 노릴 수 있고. 5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백보다는 흑이 좀 편한 흐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날짜를 두면은 이 꽃은 띄어야 되거든요. 찔러서 끊었을 때 백의 형태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을 붙인다든지 뭐 연결하는 것이 선수면 좋은데 네, 바로 찔러가요. 바로 결행하나요? 글쎄요, 그렇게 급하게 둘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끊어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타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근데 백도 띄어서 두어 간다면 글쎄요, 이거는 백도 싸울만해 보이거든요. 특히 이쪽이 선수지 뭐 이어지는 게 선수는 아니거든요. 단수치고 연결해도 이쪽 받으면 그만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중앙에는 수가 없을까요? 네. 이쪽이 이제 같이 찔러가서 뭐 이쪽 치받는 것은 이제 단수를 칠 수도 있고 이어주어도 결국엔 연결이 가능해요. 이 요석만 살리면 되는 것이죠. 네. 방금 치는 건 오히려 자충이 되겠네요. 그냥 이어서 네, 연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막아서 차단하는 것은 흑의 의도일까요? 이렇게요. 네. 글쎄요. 여기서 끊어간다면 이제 바로 끊어서 이거는 일단 뭐 잡고 보면은 되는 거니까요. 그건 가능한데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아오면은 이 찔른 교환은 뭐 그렇게 악수라 볼 수도 없거든요. 바로 끊어가는 것이 아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끊는 편이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김종파 일단 이제 1분대로 어느새 떨어져 있네요. 중앙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바둑 최대 승부처이기 때문에 김기용 팔단 무언가 좀 고민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너? 아예 손 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그 수는 글쎄요, 너무 화평을 취하는 수 아닌가요?
정말 전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기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구스는 그래도 너무 착한데요. 네, 뭐 낼렘 연결하겠죠. 아, 연결하는 손길이 경쾌합니다. 뭔가 좀 제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뭐 멋들어진 한 수긴 합니다만 나리자가 좀 더 견고하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끊었을 때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 여기 돌파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나 잡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시 공략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뭔가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고 뭐 이런 데 또 어깨 짚는다든지 압박해서 들어갈 계획인 것은 분명하지만 흑의 형태도 지금 완벽하진 않습니다. 방금 봤던 그림처럼 백이 흑의 연결을 차단을 한다면요. 네, 이 우상기 일대의 흑돌이 아직 미생인가요? 아직 미생이죠. 근데 이게 잡으러 가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흑이 여차하면 여기 이쪽에 한 집이 있어서 이쪽에 두면은 잡는 것과 집 내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방해하면서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1분 남았습니다. 백은 뭐 최강으로 잡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백의 사활도 이게 사실 확실치가 않아서 뭐 이거는 좀 교환을 미리 시켜둘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외부 관계 때문에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걸 붙이는 이런 식의 약점들이 있어서 네. 백도 네, 위협은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잡는 그런 길이 있다. 네, 그 길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자, 김기용 선수가 이번에는 귀 쪽으로 날일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뭐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귀를 좀 뺏어오려는 움직임을 네, 취하고 있고요. 건너붙이는 약점 좀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네, 좀 많이 신경 쓰여요. 당장 건너붙이더라도 사실 백은 정말 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속된 말로 이런 식의 그림이 되면은 여기 뚫리는 순간 봐도 끝입니다. 설령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은 이런 식으로 늙어놔야 되는데 일단 자세 좋게 끊겼죠. 네, 이쪽을 붙이거나 뭐 안쪽으로 붙이더라도 이 싸움은 흑 쪽에서 할만하고요. 그리고 이지영 구단 같은 경우 이런 끊어가는 빈틈이 보일 때 10.89 결행을 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두 칸 벌리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또 지키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고요. 이런 그림보다는 강수가 보였을 때 강하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흑이 건너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시선도 그쪽에 고정되어 있고요. 자, 남은 시간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면서 건너붙이는 수익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자, 그동안 백도 좀 대비책을 세워 두어야겠고요. 반쪽으로 가나요? 이지영 구단답지는 않은 선택일 텐데요. 네, 그만큼 형세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못내 아쉬운지. 네, 좀 망설임 끝에 착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 선택은 확실히 지금 내가 봐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김기용 8단과 이지연 9단의 16강전 펼쳐지고 있고요. 네, 지금은 그 건너붙인 약점을 지키자 날일자로. 그러니까 좀 두고 싶은 자리 어차피 둘 수 있으니까 한번 참아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지연 9단은 직접적으로 좀 약점을 공략하기보다는 상대로 하여금 좀 지키게 만드는 작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잡으러 가는 공격, 강수보다는 상대를 은근히 압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후퇴를 하게 만들면서 네, 집으로 어느새 앞서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려고 하네요. 인공지능 그래프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꽤 큰 차이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게 우변을 백이 가져가고 하변을 흑이 가져가도 흑이 괜찮다. 그리고 같이 깨도 흑이 괜찮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변은 깨졌는데 하변은 흑이 좀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당연히 잘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백이 우하기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흑의 우세가 지속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쪽이 전체가 나중에 막히면은 여기도 약간 약한데 전체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얇습니다. 네. 백이 이곳저곳 좀 해결이 필요한 돌이 좀 많아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김기용 팔단이 노리는 쪽은 뭐 이런 쪽 조금 더 치열하게 된다면 붙인다든지 그래서 하변을 좀 괴롭히면서 이쪽에 대한 연결고리도 노리고 그쪽은 이제 그쪽을 노리고 있는데 이지연 구단이 이쪽 뭐 투자는 했어요. 약간 이거는 귀 쪽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식의 들어가거나 붙이는 것은 아직은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뛰어들면 안 될까요? 네, 지금은 뭐 유연하게 한 칸만 뛰고 있는데 한 칸만으로도 하변을 지금 진격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늘면은 계속해서 뛰어갈 수 있다. 하변을 지어낼 수 있다면 백도 나름대로 추격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흑은 지금 하변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근데 지키기에는 너무 얇아요. 이걸 지키기에는 이쪽이 저침당하면 이쪽이 너무 얇아져서 그거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치봤더라도 돌려쳐서 연결하게 되면 갇혀버립니다. 갇히면 일단은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구를 치거나 모양상은 위쪽 호구를 치거나 그쪽을 가는 것이 이제 보통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나중에 여기에도 약점은 조금 있어요. 차단한다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켜지면은 이런 식으로 집어가서 네. 그쪽으로 또 찝는 수가 남아있군요. 네, 이쪽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이제 흑의 형태도 좋진 않아서 반격당할 수 있지만 이쪽의 약점만 해결되면은 그런 노림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제는 시간도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지연 구단이 먼저 좀 긴박하게 몰리겠는데요. 자, 여전히 손바람은 흑이 내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기용 선수는 어지간해서는 1분 남았습니다. 좀 화끈한 결정이랄까요? 좀 강인한 네. 선택은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그게 뭐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강수를 웬만하면은 잘 안 둬요. 뭐, 속된 말로 김기용 팔단이 강수를 두는 순간에는 그거는 무조건 되는 수다. 이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지간하면 참고 또 참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야금야금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네. 할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실제로 그랬고요. 정말 상대들이 내가 어디서 손해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곤 했었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사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형세 판단이라든지 수법들이 날카로워져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대가 됐거든요. 자, 이지영 구단이 한 발 앞서서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네,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네요. 자, 이때 어떤 수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분 남았습니다. 좀 하변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 옷을 늘어서. 네, 그 수는 뭐 선수라고 봐야겠죠? 네. 받을 테고요. 김기용 8단 열심히 견뎌가고 있습니다. 자, 반격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고요. 이지영 구단 과연 어떤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순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점점 복잡해져가는 느낌이에요. 네, 이곳을 늘고, 그러니까 이전 구단이 좀 강하게 뒀어요. 이걸 막아가면서 오히려 이곳의 약점 그리고 이쪽의 사활 노려가니까 역시 김기용 팔단 입장에서도 지금 수비적으로 둘 수가 없는 게 수비적으로 둬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다시 반격을 하고 막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흑 입장에서도 막힌 거 자체가 일단 아프긴 아프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변이 많이 지워졌으니까. 네. 쌍방 간에 정말 다 서로 타기가 되고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좀 백쪽에서 이득을 본 것이고요. 만약에 근데 이런 식으로 찝어서 이걸 못 살린다. 이거는 흑이 이기는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도 이 두 점은 버릴 수가 없겠네요. 네, 엄청난 요석이고요. 여기에 찌르는 것이 일단은 좀 노출되어 있긴 한데 뭐 딴 드론 죽여도 이 두 점은 죽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버리면. 그곳이 선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응수를 묻습니다. 네, 선수만 된다면 네, 교환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득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뭐 해서 괴롭힐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과정이 이제 하변 흑집을 다 지워내는 득점이 되는 것인데 이지현 구단 안 받아요. 응수하지 않습니다. 백이 미끄러져 갔을 때 물론 다 잡히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타겟을 할 자신 있다. 그리고 하나 이어둘 수도 있거든요. 이어둬서 이쪽에 대한 이제 자충을 채워놓는 거죠. 여기 밀었을 때 끊으면서 단수를 시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이거 괜찮나요? 네, 타개할 자신 있을까요? 근데 바로 가네요. 이거 그 날일자 일단 흑 입장에선 치명적인 급소거든요. 김기용 팔단은 바로 결행했고요. 바로 결행했다는 것은 근데 좀 변수가 있는 게 이런 식의 그림이 될 텐데
나중에는 이게 교환되어 있으면 두 점 잡을 수가 있는데 안 돼 있으면 흑이 이제는 일로 이어요. 어, 1분 남았습니다. 이쪽을 붙여서 수상전을 간다면 흑 쪽이 지금 빠르거든요. 김기용 선수는 왜 교환을 좀 아꼈을까요? 네, 흑이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은 교환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강력했을 것 같은데 약간의 여지, 그러니까 흑이 쉽게 좀 타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고.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봐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지연 구단이. 마지막 백이 전체도 미생이고 셋, 여기도 네. 끊어진 약점이 있고 다섯, 여섯, 본인의 약점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덟. 어, 네, 타개하는 쪽이 아닙니다. 그것을 방치한 채 이렇게 강하게 한 칸 날릴자까지 갈 줄은 몰랐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지연 구단이 거의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하네요. 이거 백이 한 번 더 두면은 살기 어렵죠 이제. 그렇다면 그 반대쪽에서 뭔가를 찾아와야 되는데 이 돌만 잡을 수 있으면은 당연히 흑이 괜찮죠. 근데 만에 하나 이 돌, 이 돌 다 살려준다. 그건 역전입니다. 자, 김기용 선수도 잡아두고 버팁니다. 네. 우하기가 굉장히 크게 네,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흑의 엄청난 보가였는데 반대로 백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흑도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이쪽 그리고 이쪽이 노출되어 있어서 둘, 일단 그렇게 지켜가고자 하네요. 톡 하나 끊어보고 싶은 모양인데. 흑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저 침당했을 때 이렇게까지 이어서 응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 돌파당하면 오히려 잡히니까요. 봤습니까? 그거 일단 빠지는 게 이제 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뭐 작다고 보고 있나요 지금? 이재영 구단은 일단 이쪽 전체 이대만 보고 있네요. 스케일이 남다른데요. 네. 지금 갇힌 백돌의 이 영역을 살펴보면 거의 바둑판 4분의 1도 좀 넘을 것 같아요. 저거 잡히면은 뭐 속된 말로 뭐 만반까지 아니어도 많이 집니다. 정말 많이 집니다. 이곳을 잡으러 가려면 급소가 이제 이곳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뛰거나 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베개 뒀을 때 붙이고 이런 식으로 호구 치면 탄력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려고 해도 여기가 이제 노출돼요. 마지막 둘, 셋, 베개에 탄력이 생기거든요. 다섯, 여섯. 네,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급소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의 안형도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녕이 별로 없긴 하죠. 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날짜 가서 이런 쪽의 안녕. 뭐 이 두 점은 지금 뭐 다 살리려고 욕심을 못 부려요. 그리고 이 중앙 쪽인데 약간 애매한 게 나중에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집이 나요. 그러나 나중에 흑이 반대로 찔러갈 수도 있어요. 먼저. 주중까지 살리나요? 버티네요. 최대한 버티네요. 자, 이지영 구단의 표정 굉장히 묘했습니다. 살짝 고개를 갸웃했는데요. 이 버티는 거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있지 않냐. 아, 흑돌의 사활을 보고 있나요? 네, 이쪽에 백돌이 왔으니까 여기 오히려 반격할 하나, 둘, 셋. 그런 생각이 있어 보이네요. 아, 그래서 이지연 선수가 좀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글쎄요. 일단 바둑은 굉장히 이렇게 어지러워졌습니다. 될 바둑이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될 바둑이 아니었는데 이지영 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파졌죠. 좀 스스로 복잡하게 30초 남았습니다. 이끌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전작 자체는 흑이 유리해요. 유리한데 대신에 그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우악이 잡히면서 실리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쪽을 잡는다든지 하나, 이 둘, 전치대마를 잡는다든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다섯. 그것이 조금 이제 피곤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백의 전치대마가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백이 궁도를 넓혀서 살면 살수록 좀 반대로 흑의 안형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기용 팔단의 얼굴이 굉장히 붉게 상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이맘때쯤 되면 선수들의 상당히 좀 뜨거워지죠, 선수들이. 자, 이지연 선수 중앙부터 먼저 찔러 갑니다. 네, 그것이 날카로운 게 이렇게 딱 찝어가는 순간 백은 급소를 짚힌 느낌이잖아요. 안형도 파괴되고 찍히면 여기에 재차 뚫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김기용 팔단도 시간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자, 타개하는 수단을 찾아내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 바늘 구멍 뚫어낸다면 역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뭐 다 타게 되면 당연히 백승이죠. 이거는 이 집이 뭐 일당백입니다. 이건 일당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승이고요. 근데 이거라도 흑이 잡으면은 그 흑이 남길 것 같아요. 이걸로 잡으면. 이 집일 땐 몇 집이냐면 10, 12, 20, 20, 30, 30, 둘, 셋, 35이 너무 네. 40, 45. 여섯, 백집 45이 이미 확정 갑니다. 여덟. 근데 만약에 다 못 잡는다. 그럼 뭐 25에서 30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 잡는 순간에는 뭐 말이 안 되고요. 네. 이거 잡으면은 그래도 흑이 남기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엄청 커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이지연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넷,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인데 일곱. 둘 중 하나만 잡으면은 이기는 거고요. 만약에 둘 다 놓치면 그건 역전이에요. 자, 백은 좀 안형을 만들기 위해 선수 교환을 하고 있고요. 네, 딱 보시면 여기가 찝혀져 있다고 보시면 백이 뭐 상당히 곤혹스럽죠. 이게 안형이 셋, 넷, 만들려면 뭐 이런 다섯, 교환해야 되는데 여섯, 일곱. 하면 할수록 이제 여기가 잡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지연 구단이 탁탁 급소를 찝어가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마지막 괴롭습니다. 둘, 셋, 네, 뭐 연결을 할 수도 없고. 여섯, 일곱.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네. 근데 자꾸 단단해지잖아요, 흑돌들이. 약점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흑이 뭐 이런 데 치중 가면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온도는 안녕이 아니라서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약수 교환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깔끔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끊어가면서 여기 쳤을 때 탄력을 받는 거죠. 결국 괴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다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집으로는 조금 손해지만 뭐 이렇게 받아둬도 되고요. 네. 자, 흙은 어느 쪽이든 가능해 보입니다. 네, 조금 더 깔끔한 쪽으로 가네요. 백이 살려야 하는 두 돌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살리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양쪽은 절대 다 못 살리고요. 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뭐 마지막 수법을 둬야 되는데 그 둘, 과정에서 당연히 셋, 이쪽은 잡히게 돼 있는 넷. 거죠.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는 게 이제 선수죠. 받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뭐 조여가면은 살 수 있는 공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선수라서 네. 백이 둔다면 이제 한 집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딱 한 집 만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흑돌이 여기 또 오는 것이 또 싫어요. 그래서 이 돌이 오게 되면은 집이 나지 않나요? 이렇게 붙여서 건너가게 되면요. 이 돌 생기면은 이게 듣는다고 하더라도 집이 안 나요. 뭐 극단적으로 여기를 젖혀도 이렇게 살며시 밀고 들어가면 넘을 수가 없죠. 이렇게 차단되니까. 네, 일단 흑자에서는 이곳을 안 둘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이 선으로 향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쪽만 잡으면 된다. 이건 뭐 쉽게 살거든요. 따내면. 뭐 이쪽만 잡으면 된다라는 이지연 구단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그래도 뭐 일단 살아야죠. 다섯, 여섯. 전체 대마를 잡힐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백이 선수로 살리는 것까지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선수는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곳을 두고 네. 마지막 하나, 둘, 여기서 여기 한 집 날 수만 있다면 다섯, 선수 산 건데 일곱, 여덟.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 손 빼고 여기 파워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집이 안 나니까 한 칸 띄어도 단순하게 뭐 밀고 들어가면은 집이 잘 안 나거든요. 네, 막아도 네, 붙이는 수가 있고요. 네. 집을 만들 수가 없군요. 네, 이지연 선수는 더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이어두었네요. 어차피 백은 이곳을 두면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그 전에 뭐 다른 교환을 그렇게 교환을 시키네요. 아까 빠져서 못 살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것보다는 이 형태가 좀 더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쪽만 완벽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 두고 하나, 붙여서 추궁이 가능한데 셋, 부분적으로는 기곡사죠. 다섯, 여섯. 그러나 이제 지금은 흙이 미는 게 아니라 찝니다. 찌를 때 찝는 수가 있어서 흙을 잡으러 가긴 어려워요. 근데 김경팔 일단 설마 아래쪽 살리는 선택을
하네요. 구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거 살릴 수 있으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아, 이 젖혀두는 교환으로 살아있는 건가요? 전체 대만 어떡하지? 전체 대만? 김기용 선수가 하나 젖혀두는 교환만 해두고 손을 뺐거든요. 전체 대마가 그 교환으로 살 수가 있다? 손 뺍니다. 자, 김기용 8단의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뭐 여기에 찔러 들어가고 뭐 건너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살죠? 이것도 선수거든요 지금. 어차피 여기 잡히면 지니까 뭐 최후의 승부를 건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백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은 너무나도 쉽게 잡히니까 일단 여기부터 살려놓고 보다 더 어려운 이쪽 대마로 승부를 걸겠다. 그 편에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마 자체도 급소를 일격당하면 여기서 두 집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밀어가는 것도 비슷할까요? 네, 비슷하겠네요. 여기 두고 이쪽을 막을 때 이렇게 파울하면요 어차피 여기 살아있습니다. 일선 선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이 살아있고 집만 안 만들어준다면 여기서 두 집은 못 내죠. 네, 절대 못 냅니다. 근데 중반에는 글쎄 이재영 구단이 정말 화끈한 선택을 한 건데 여기를 다 버리고 올인을 들어간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도를 김기용 8단이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쪽을 살리고 승부를 건 것이고 지금은 더 큰 대마가 잡히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 김기용 8단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네, 지금 사는 길이 안 보이죠? 네, 돌을 거둡니다. 자, 어차피 이 좌악이 백돌이 잡혀서는 좀 개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몫의 작전이었고요. 계산력이 아주 정확한 김기용 8단이 마지막 승부를 이제 좌악이를 살리면서 걸었지만 그보다 더 큰 대마, 좌상 대마가 잡히면서 대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는 바둑이 꽤 복잡해졌던 것 같은데요. 네, 뭔가 글쎄요, 흑의 약점들을 좀 노릴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 복귀도 약간 그런 쪽을 중점으로 하려고 하죠. 자, 실전에는 백이 하변 쪽 젖혀서 응수를 했었는데요. 역시 좀 다른 응수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뭐 방금 그림도 사실 글쎄요, 건너가는 건 가능했었거든요. 건너갈 수 있다면 그래도 백도 타개가 된 것인데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흙이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일까요? 여기를 둘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여도 역시 여전히 좀 흙이 편할까요? 네, 그렇게 두 선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을 찾고 있고요. 백은 흙 전체를 좀 추궁하는 수단 찾아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급소 자리죠. 급소를 두면서 좀 추구하는 편이 어땠을까라는 복귀 내용이고요. 이지연 선수도 쉽게 누워주진 않네요. 네.
김기용 선수 오랜만에 본선에서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아쉽게 이지연 선수에게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네, 이지영 구단 본인의 장기인 질식 바둑을 두면서 김기용 8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에는 이 큰 대마 잡아내네요. 네. 방금 전에 홍민표 해설위원께서 질식 바둑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바둑인가요? 질식 바둑이란? 상대방을 조여가면서.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전쟁 났을 때 뭐 총으로 쏘는 느낌, 칼로 찌르는 느낌, 목을 네. 조르는 느낌 있잖아요. 좀 말하다 보니까 좀 잔인해지고 있는데. 무섭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서 마지막 세 번째 느낌의 바둑. 서서히 약간 네, 이렇게 조여가는. 조여가는 그런 느낌의 바둑이군요. 네, 그렇죠. 자, 이지연 선수가 정말 서서히 조여가면서 결국에는 김기용 선수의 엄청난 양의 대마를 잡아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전투를 통해서 자꾸 백의 약점들을 스스로 지키게끔 강요를 하면서 네. 좀 득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실리적인 앞섬을 이제 유지했고요. 그러나 이제 김기용 8단도 그냥은 이제 밀릴 수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승부수를 던져서 나중에 실리적인 우위를 아예 뺏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마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그 대마를 포획하면서 이지영 구단이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 이 두 선수가 복기를 나누는 장면을 좀 살펴보니까요. 김기용 선수에게도 조금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네, 뭔가 좀 만만치 않았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장면에서 정확히 백에게 좋은 수가 있었는지는 검토를 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지연 선수는 이제 8강전에서 송지은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요. 또 상대 전적이 이지연 네. 선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송진 선수 인터뷰에서도 자신감을 좀 드러냈었고, 상당히 또 재밌는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인터뷰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승자 이지연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지연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둑 어땠나요? 먼저 총평을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 초반에는 조금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바둑이 워낙 자체 어려운 바둑이어가지고 그냥 계속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좀 처리가 잘 돼서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보면은 처리가 잘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일단 전으로 가야 될까요? 네, 중앙 쪽에 네 그쪽 부근에서 그냥 잘 좀 처리가 잘 됐다고 느꼈을까요? 지금의 백의 날일자 이수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이수를 어떻게 두른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실전에는 사실 뭐 끊는 것만 안 되면 네. 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끊어가지 않고 이렇게 백이 타협을 하는 순간에는 좀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게 이제 봤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어지러워졌어요. 네,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시비가 붙더니 좀 극단적인 바둑이 좀 되어버렸는데 솔직히 이 장면에서 이제 이지연 구단의 좀 생각이 궁금해요. 이게 바둑이 좀 만만치 않아 보여서 이렇게 좀 대마 승부로 간 것인지 아니면 이 대마에 대한 좀 공격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때는 좀 대마가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랬다면 어떤 장면에서 만만치 않다고 느꼈을까요? 백이 좀 더 어려운 수단이 있었을까요? 있었나요? 콕 집게는 네, 이때 네, 시간이 정확하지 없어가지고 않았을까요? 정확한 수익기는 안 네. 됐어. 뭐 결과적으로
좌하기 쪽만 잡아도 남기는 국면이었던 거죠? 아, 네, 그때는 네. 네, 좌하기만 잡아도 이겼다고 봤습니다. 네. 그때 네. 되게 두 곳 모두 타기하기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바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지연 선수 이제 8강전에서 송지훈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송지훈 선수의 인터뷰 보셨나요? 인터뷰는 못 봤는데 평소에 친한 후배여가지고 네, 많이 그냥 서로 놀리고 있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지연이 형에게는 좀 좋은 기억이 많다라면서 좀 내심 올라오길 바라는 눈치였거든요. 아, 네, 사실 진 기억은 한 판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상대 전적이 좀 밀려 있더라고요. 다음 판은 한번 잘 더 보겠습니다. 그럼 네. 또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송지훈 선수에게 한마디 메시지 남겨주시죠. 그냥 승패를 떠나서 그냥 좋은 바둑을 그냥 남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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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8강전에서 좋은 바둑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 놀리고 있다고 해서 송지훈 선수만큼이나 좀 재미있는 메시지를 좀 기대를 해봤거든요. 사실 두 기사가 나이 차이가 좀 제법 있긴 한데 송지훈 선수가 사실 98년생이거든요. 네. 이지연 선수가 92년생, 그러니까 6살 차이인데 좀 잘 까불어요. 이게 좀 형들한테. 반대의 느낌이네요. 잘 까불어서 근데 또 형들이 또 잘 받아주기도 하고 근데 좀 다음 판에는 좀 이지연 구단이 안 봐줄 것 같아요. 좀 뭔가 이악 물고 그러니까 뭐 좋은 내용을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네. 이악 물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지연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8강전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16강전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전 마지막 대결입니다. 변상일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만났네요. 네, 나연 선수를 꺾고 올라온 박종훈 선수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변상일 선수는 정말 한국 랭킹 상위권으로서 신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선수가 노력하는 그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번에 국가대표팀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변상일 선수고 근데 박종훈 선수는 지금 중국 넘어왔거든요. 맞아요. 기세가 또 좋거든요. 네, 항저우에서 또 칼을 갈고 있고 두 기사가 엄청난 바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변상일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마지막 16강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표 해설위원 그리고 류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t's been so long, long hard days. They don't say God's changed my ways, changed my ways. 'Cause even